네,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월에 치러졌던 모의고사 오답률 탑5 문항을 지금 진행을 좀 할 건데 말씀드리고 이제 오답률 탑5를 좀 진행을 좀 할 거고 뒤에 문제가 나와 있는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부터 역순으로 조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빈칸 두 문제, 문장 넣기 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밑줄 어휘의 그 일치성, 문맥과의 알맞음,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 문제 하나에서 총 5개의 문제가 되는데, 사실 고1 모의고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시험이 쉬워요. 일단은 그 시험이 쉽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문장의 호흡이 되게 짧죠. 그래서 뭐 특별히 막 구문 막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뭐 보면 알겠지만 웬만하면은 2주 정도의 선에서 다 끝나는 정도의 문장 길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42번 빈칸 문제 오답률 1인데 자 이제 미리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요게 장문 독해 2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3 모의고사를 똑같은 글자 사이즈로 PPT용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좀 긴 지문 같은 경우, 모든 지문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단락짜리 지문이 거의 여기 한 페이지 정도로 거의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요. 고3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문장의 개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문장 하나하나의 호흡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사실은 중3 때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의고사고, 고1 11월까지도 사실 모의고사는 계속 쉬워요. 그 점수 보면서 이게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수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준비한다는 자체, 내신을 빼고 나면. 수능 영어를 좀 대비를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 당장에 모의고사 점수 하나 가지고 뭐 어떻다 저떻다라는 판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구문 공부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문제풀이 하는 패턴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거든요. 빈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조금 이따 문장 삽입도 얘기할 거고, 어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이제 문제풀이에서 기본이 이겁니다. 문장에 대한 해석, 여기서 해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말로 예쁘게 옮기는 게 아니라 문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파악, 이건 전제가 될 것, 이게 항상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문을 위한 공부들을 항상 이제 좀 먼저 좀 하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의고사 난이도를 보고 영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인데 요 문제가 있고 조금 이따 이제 31번 빈칸이 있을 거예요. 요 문제가 있고 31번 빈칸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조금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1이니까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빈칸 문제가 수능에서 이제 총 5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31번 구간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저 뒤에 이제 장문 독해 42번에 나와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한 단어짜리 어휘의 빈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나 절 단위의 빈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장 좀 길게 해서 낼 수도 있고, 32, 34는 거의 이제 구나 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2번 빈칸 같은 경우는 어휘형 빈칸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빈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거 말씀드리고 제가 어휘형 빈칸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더 드릴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빈칸은요, 기본은 이렇습니다. 이건 추론형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찾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론을 해가지고 여기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를 묻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찾을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를 찾을 것을 요구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인강 론칭하기 한 2년 전쯤이었나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이거 참 빈칸스럽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빈칸이에요.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그 빈칸이지.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과정을 하세요. 추론. 그래서 뭔가 규칙성을 혼자서 발견하려고 하죠. 지문에서 숨겨져 있는 말을 뭔가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걸 뭔가를 발견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가 숫자를 2개씩 나열했네 해서 1111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11씩을 곱했네,
또 11 곱해야지 121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근데 뭐 보면 아시겠지만 1111과 121은 그래요. 뭐 둘 다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문에서 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문에서 요구하는 바, 자, 정확하게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정보 찾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뭐죠? 11과 같은 것은 뭐냐? 근데 지문에 이미 11과 같은 것들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그치? 그러면 정답은 1이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규칙성을 찾는 게 아니라, 규칙성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내용을 찾는 게 빈칸이라고.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정확하게 그게 답니다. 근데 빈칸은 계속해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게 되려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구문은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문장 해석은 할 줄 알아야 정보를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단어 빈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있거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 것까지도 알겠어. 그리고 이제 막상 문제를 풀었는데 선지 가서 틀렸어. 선지 가서. 특히나 이게 한 단어짜리 빈칸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알겠는데 그걸 선지에서 찾아보니까 없어. 혹은 뭔가 안 나와.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에 대해서 팁을 하나를 드리면 한 단어 빈칸의 경우는 네가 밑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을 알든 모르든 됐죠? 한 단어 빈칸 문항의 같은 경우는 네가 밑에 있는 선지에 있는 단어의 뜻을 실제로 알든 모르든 오답을 냈거나 오답에 가깝게 냈으면 무조건 오케이? 선지를 영영사전 뜻으로 한 번만 찾아보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고1이시잖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봤을 때 나와 있는 단어 뜻이랑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들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예컨대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수업에서 예로 많이 드는 말입니다만 gener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이제 일반적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얘가 한 단어 빈칸에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의미 그대로로 나왔을 때 해결이 조금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하고 anesthesia, 왜 이래? anesthesia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요거 이제 고1들한테 조금 어려운 단어죠. anesthesia 맞춥니다. 뭐 요것도 해볼까? 쟤는 hospital 이렇게 해볼까? 병원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 일반적인 마취, 일반적인 병원 이런 말들이 되게 이제 어색한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general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거든. not limited to one. 하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닌. 됐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 하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닌 마취야. 그러니까 마취를 하긴 하는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마취죠? 네 글자로 얘기해 볼래? 그렇죠. 전신 마취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병원은 병원인데 한 군데만 국한된 병원이 아닌 거야. 무슨 병원이 돼야 되겠니? 하나만 하는 병원이 아니야. 뭐예요? 네 글자로 종합병원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제너럴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전신의 종합적인 너네가 다 외우지 않거든. 그래서 한 단어짜리 빈칸 문제는 오답이 났을 때 이런 경우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우리말의 의미가 좀 안 와닿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틀리시면 반드시 영영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영영사전 사이트 하나 추천해드리면 피디님 이거 편집 안 하셔도 돼요. 원룩닷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 한 번에 보기 닷컴인데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영사전을 그냥 공짜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영영사전 집에다가 사달라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차피 사놔봐야 잘 안 본단 말이야. 필요할 때만 이렇게 보시는 거야. 다만 이 영영사전을 보실 때는 한글 뜻은 알고 있는데 문맥 내의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아 보일 때 그럴 때 쓰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 한글 뜻은 알고 있는데 문맥 내의 쓰임이 되게 안 적절해 보일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과학자들이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과학자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작 뉴턴, 루이스 파스테르, 알버트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피에르와 마리 퀴리, 스티픈 호킹, 기타 등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지?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in common, 공통적으로. 됐죠? Well, 이 공통점이 뭐냐면 글쎄요. For one thing, 일단 우선 they're all very smart. 되게 똑똑하죠. 그렇죠?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자, 그들은 심지어는 taught themselves, 스스로를 가르쳤어. 자, 스스로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독학했다는 얘기죠. 독학을 했어요. Most of what they knew, 그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을요. 됐지? About their particular subject,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독학을 했어요. 되게 똑똑한 존재들이네. 사실 보니까 아이작 뉴턴 경은 invent a new branch of mathematics, 새로운 수학의 갈래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 새로운 수학의 갈래가 뭐냐? 미적분학이에요. 됐지?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그가 물리학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리학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수학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아, 독학한 거 알겠죠? 미적분학 자기가 만들었다니까 그건 독학이지 뭐. 그 다음 가볼게요. something else,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됐지? 좀 특이하다. 그 다음에 됐지? 요것도 조합해 있는 something else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른 어떤 것이 어떤 거냐면 set them apart, 그들을 분리시켜. from the other smart people, 또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 그들의 시대에. 됐죠? 그러니까 뭔가 독학을 했다라는 독학을 했다, 똑똑한 존재다라는 거 말고도 남들과 얘들을 분리시키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ability to ask question,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야. 자, 여기 있는 이런 말풀이표는 앞에 있는 말을 풀어 써주는 겁니다. 됐죠? 자, 첫 단락의 내용 괜찮나요? 이거잖아. 자, 이 모든 똑똑한 과학자들의, 내 표시 좀 해볼게. 이 모든 똑똑한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뭔데요? 똑똑해요. 그치? 근데 그 똑똑한 걸 넘어서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됐죠? 여기 내가 괄호 친 게 첫 단락의 내용 다다. 똑똑한 과학자들 공통점 뭐니? 똑똑하네? 근데 질문도 할 줄 아네? 그 다음 가봅시다. 머리만 좋은 걸로는 항상 충분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머리만 좋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똑똑하다는 거지. 똑똑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to be a great scientist,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요, look at a problem,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됐지? 자, 어떤 문제냐면 수백의,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looked at, 봤던 문제를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have been unable to solve,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야. 그리고 됐지? ask the question in a new way.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만 해요. 자, 여기에 있잖아. 여기 ask는 요 앞에 있는, 아이고, 왜 이래? 에이, 편집하지 마세요. 그냥 네, 뭐야? 여기 얘랑 병렬구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가 되려면 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고 또 뭐 해야 돼? 새로운 방식으로 네가 답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볼게. then 그때 you take that question. 당신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거야. 여기서 그 질문 뭔지 알겠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고도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질문. and come up with. 그리고 떠올리는 거야. 새로운 답변의 방식을. 아, 됐지. 이제.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계속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답변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가볼게요. That is what. 그것이 뉴턴과 다른 과학자를 so famous, 매우 유명하게 만든 거예요. 됐죠? 그 과학자들의 지식과 호기심을 빈칸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다시요. 그 과학자들은 지식과 호기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서 호기심이 다른 말로 뭐예요? 호기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지. 여기 있는 질문이잖아. 그치? 근데 질문한 걸 통해서 얘들이 뭐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식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렇지. 새로운 방식의 답변을 찾아낸 것. 이게 지식이죠. 이걸 이렇게 했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했냐 이거잖아. 됐죠? 봐봐 여기. 질문을 가지고 가서 답변을 떠올리는 거잖아. 다시요. 질문을 가지고 가서 답변을 떠올리는 거.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아, and로 연결 지은 거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연결 정도 되겠는데. 계속 한번 가볼까? I wanna know the answer to this.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어요. 자, 알고 싶다라는 건 지식이고 뭐야?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는 건 사실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이죠. 또 가볼까? After coming up with right question. 올바른 질문부터 떠올랐어? 그 다음에 얘들은 뭐예요? 아, 방법을 찾아낸 거지. 그치? 그건 뭐예요? 질문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는 거야.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연결시키는 거야. 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연결, 선지 찾아볼래? 그렇죠?
coupled, 서로 관련 짓다. 이거밖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사실 이제 고1 모의고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게 이제 뭐라지 깊이 있는 사고 이런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 흐름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정답이 어느 순간 덜컥하고 나오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되게 많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따 31번에서 나오지만 이제 빈칸을 이렇게 푸는 거고요. 빈칸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 문장 해석에 좀 집중하시면서 있는 정보를 찾는 거 연습 좀 합시다. 자, 커플이란 단어 만약에 커플, 솔로 천국, 커플 지옥 뭐 이런 거밖에 몰랐다면 미안해 너무 아재스럽니? 그래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가 워낙 많아서 지금 이제 모자까지 쓰고 이렇게 막 어려보려 발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뭐 커플 지옥 이런 거밖에 몰랐다면 커플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사전 한번 찾아보고 영영 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갑자기 꺼졌네요.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편집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오고 제가 전원잭을 안 가지고 왔더니 난리도 아니네요. 자, 비우개 또 날아갈 뻔. 야, 재밌다. 스튜디오 강의인데, 그치? 자, 37번. 주어진 문장 넣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거 의외로 되게 틀리잖아요. 그쵸? 되게 많이 틀리는데, 고1, 2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고1이잖아요. 고1을 기준으로 문장 넣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문장 넣기는 문장 삽입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제 문장 삽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이 문제가 둘 다 오답률이 되게 높았더라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뭐냐면 일단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풀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기부터입니다. 기본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제시문이 있죠. 이걸 제시문이라고 하는데 밑에 이제 그리고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읽으실 때 두 가지를 조금 신경을 좀 쓰시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문장과의 내용의 단절이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문제 이렇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 첫 문장에서 이렇게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막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막혔대. 다음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산부인과에 갔다. 이 연결이 되니? 이게 선생님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엄마랑 얘기를 좀 해야 돼 이거는. 야 남자들이 코가 막힌다고 산부인과를 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와이프가 임신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장 두 개만 봤을 때 연결 안 되죠. 이런 거 체크 잘 하시라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로 뭘 잘 하셔야 되냐면 지문 내에서 대명사나 지시사라든가 연결어 이런 것들이 뚝 하고 끊기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구간을 찾아서 여기서 조금 하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딱 들면 제시문 넣고 확인해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1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는 다 그 정도로 해결이 돼요. 알겠죠? 물론 있잖아.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풀이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 지금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지 말자. 제가 6월달, 9월달, 9월달은 아니겠구나. 하여튼 뭐 그때 또 오답률 탑5 문제들 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좀 정확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제시문부터 읽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보면 뭐 캠핑 트립인데 거기에서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이 gain the maximum reward 최대한의 보상을 얻으려고 했어요. 다른 캠퍼들로부터. in exchange for 교환해서 뭐랑 use of his or her talents 그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교환을 해서 최고의 뭐 이득을 보려고 했던 이 캠핑 트립은 would quickly end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 재난과 불행하게 끝냈대요. 뭐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부터 가볼게요. 철학자인 G.A. 코헨이라는 사람이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례냐면 캠핑 트립의 사례예요. 이게 캠핑 트립의 사례가 뭐냐면 이상적 사회의 은유야, 비유야. 이 캠핑 트립의 사례는 이상적 그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비유야. 한 캠핑 트립에서 그가 주장하길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렇지, 저 앞에 있는 G.A. 코헨이야. 그가 주장하길 it is unimaginable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야. 뭘 상상할 수 없니? Someone would say something like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저녁을 요리를 했거든. 따라서 너는 그거 못 먹어. 네가 pay me 돈 안 주면 for my superior cooking skill 나의 요리 실력에 대해서 돈 안 주면 못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캠핑 같이 가놓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녁 내가 요리했거든.
먹으려면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그 다음 가볼게요. rather, 그렇다기보다는. 자, 요런 말은 기능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이란 뜻으로 보통은 앞쪽에 이렇게 부정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등장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기보다는 한 사람은 저녁을 요리하고 다른 사람은 텐트를 설치하고 또 다른 사람은 purifies the water, 물을 정수하고 기타 등등 해요. It's 각각 in accordance with 뭐랑 맞춰서?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가볼게. 이 모든 제품들이 여기서 이 모든 제품들이 뭐겠니? 그렇지. 요리돼 있는 저녁, 정수된 물, 텐트 설치 뭐 이런 모든 제품들이 are shared 공유되고 and a spirit of community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makes all participants 모든 참여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서로 공유해가지고 사람들 되게 행복하고 이런 내용이다. 4번 moreover 게다가 자, 이 말 언제 쓰니? 순접이죠. 쉽게 얘기하면 순접이에요. 아, 게다가란 말의 기능을 생각해봐. 앞과 뒤에 그 방향이 어때야 돼요? 동일할 때 써야 되는 거야. 방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긍정적인 내용 나왔으면 뒤에도 계속 긍정적인 내용, 앞에 부정적인 내용 나왔으면 계속 부정적인 내용 나올 때 쓰는 게 moreover, 게다가란 말이라고. 납득되죠? 그럼 볼게. 자, 사람들 서로 공유하면 행복해진다. 게다가 the experience, 그 이제 경험이라는 게 would be ruined, 망쳐진대. 말 안 되지 않아?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된대? 행복해지는데 경험이 망쳐진대. 됐지? 이상하네? 응? 쉽잖아. 놓고 확인해보자. 여기 볼까? 각각의 사람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뭐해서? 자기의 재능이랑 교환해서 난 제일 좋은 것만 받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빠르게 그 캠프는 재난과 불행으로 끝날 거야. 불행한 내용. 게다가 그런 경험은 망쳐질 거야. 됐잖아. 뭐 한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여기서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망쳐진다. 여기서 그러한 방식이 뭐겠니? 앞문장에 나와 있는 자기한테 유리한 거 다 가져가려고 하는 방식이 되겠죠. 정답은 4번 되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둘 다로 다 풀립니다. 서치라는 건 지시하는 말이죠. 그러한 이란 뜻으로. 자, 넘어가 볼게요. 38번도 문장 넣기야. 똑같아요.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조금 제가 팁을 조금 드리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풀기가 좀 편했을 게 이게 있단 말이야. by contrast 대조의 연결어가 있어요. 이런 대조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있을 조금 체킹을 해놨을 때 보기는 편하겠죠. 아, 글 흐름이 바뀔 수 있겠구나 정도. 뭐 굳이 이게 없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보시면 많은 현대의 이야기들은 have a less definitive ending. 절대적인 끝이 잘 없어. 그 다음 가보자. 전통적인 fairy tale, 동화에서 the conflict, 갈등은요, 보통 영원히 해결이 돼버려요, 갈등은. 진짜 동화에서는 그렇잖아요. 갈등 다 해결되고 이제 무조건 다 좋아지는 상태잖아.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영웅과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죠. 남주 여주는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됐죠? 자, 자주 그 이야기들, 여기서 그 이야기들이 뭔데? 여기서 그 이야기들 뭐? 여기서부터 이상해. 앞에 그 이야기들 등장한 적이 없는데? 계속 가보자. 선생님, 그 이야기, 여기는 이제 단수로 나왔잖아. 없거든. 그 이야기들에서. 됐죠? 그 이야기들에서 갈등은 부분적으로만 해결돼. 이상하지? 영원히 해결됐다? 부분적으로만 해결된다. 이것도 내용과 대명사 다 안 맞아. 이상하다고. 제시문 넣어볼게. 대조적으로. 옛날의 이야기는 그렇지만 많은 현대 이야기들, 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네. 됐지? 절대적인 끝이 없고 갈등은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연결 정확하지.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 너무 명확한 문제라고. 근데 이제 문장 3의 문제, 저는 38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문제 1번이라고 답을 생각 잘 안 해요. 그래서라고 생각하는데 문장 3의 문제 1번으로 답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2011학년들은 수능에서도 정답 1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이 절대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38번은 더우즈 스토리스만 봐도 각 잡고 문제 풀 수 있었다고. 괜찮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1번 또다시 이제 빈칸 문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적으로 판단해서 푸는 문제라고, 사실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푸는 문제라고. 됐지?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 봅시다. Since a great deal of 라고 얘기하면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day-to-day academic work, 일상적인 학습 활동은 지루하고 repetitive, 반복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잖아. 이제 매일매일 하는 뭐 학습 활동 뭐 지루하고 재미없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당신은 well motivated 됐지? 잘 동기부여를 받아야 to keep doing it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됐지? 계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왜 지루하니까. 봅시다. 자, 수학자가 뭐 그녀의 연필을 날카롭게 갈고 works on a proof 어떤 증명을 관련한 과제를 하고 tries a few approaches 몇 가지 시도를 해보며 gets nowhere 근데 아무데도 도달을 못해. 그 다음에 and finishes for the day 그날 끝냈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필 갈고 닦고 막 했는데 별다른 거 없는 거 없이 이제 끝난 거야. A writer sits down at his desk. 한 작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몇백 단어들을 만들어냈고 그 단어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throw them in the bin 그 쓰레기통에다 그걸 던져놔 버렸어. And hope for better inspiration tomorrow. 내일 좀 더 좋은 영감이 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둘 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뭔가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별로 얻는 건 없어. 그쵸? 그리고 하고 끝낸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됐죠? If it ever happened 그 가치 있는 일이 어떻게라도 일어난다면 됐죠? 가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됐죠? 가치 있는 일을 만든다는 건 may require 요구하게 돼요. 몇 년 동안의 그러한 빈칸한 노력을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한 노력이야. 그러한 노력. 제가 아까 앞에 7번 문제를 풀 때도 여기 search a way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이란 말 써줬잖아요. 그러한이란 말 언제 쓰니? 앞에 나온 말을 받을 때 쓴다고. 그치? 그럼 이제 앞에 나온 노력의 속성이 뭐냐 이거야. 수학자의 노력과 작가의 노력. 이 노력의 속성이 뭔데? 갈고 닦았는데 실제로 결과는 없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지? 실제로 결과는 없는. 그거 그대로 봐봐. 협력적인, 생산성이 있는, 결과가 별게 없는, 위험한, irregular, 규칙적이지 않은. 무슨 뜻이야? 3번 그대로 들어가야 되지. 끝까지 읽어봐도 똑같거든. 노벨상을 받았던 생물학자인 피터 메다워 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대략 4/5 5분의 4죠. 그의 일생의 5분의 4는 was wasted 낭비됐다고 됐잖아. 노력 결과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덧붙였죠. 슬프게. 거의 모든 과학적 연구가 lead nowhere 어디도 관계없다고 계속 fruitless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치? 이런 사람들을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것.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뭔가 제대로 안 될 때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한 건 열정이었어.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사실은 이 글의 주제는 열정에 대한 거거든. 근데 실제로 빈칸을 주제가 아닌 다른 데다가 뚫었다. 내가 조금 이따 더 읽고 갈게요. 그런 열정이 없었으면 오케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열정이에요. 잘 들어봐봐. 내가 왜 이 지문을 끝까지 읽었느냐. 이거거든. 사실 이제 가끔 빈칸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흐름들이 있어요. 뭐냐면 빈칸은 주제문에 뚫린다. 아니 얘들아 이런 거야. 뭐냐면 어차피 한 단락 내에 있는 모든 문장은 주제와 관련한 문장이에요. 이걸 부정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쓸데없는 문장을 여기다 넣진 않을 거 아니야. 열정이 필요해 노력할 수 있고 이런 글에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다 넣진 않는다고. 우리 아들 어제였구나. 머리 바가지 머리를 잘랐는데 되게 귀여워.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 그냥 관종이라서 그래. 그냥 받아들여. 어쨌든 뭐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글의 주제랑 관련은 있어요. 근데 요는 뭐냐면 이거지. 실제로 그래서 빈칸을 뚫리는 문장이 주제문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너 뭐인 거 아니? 열정이 있어야 한다잖아. 근데 여기는 봐봐. 결과 없는 노력. 그거는 글의 주제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했던 문장인데 이거 자체가 주제문 아니었단 말이야. 빈칸과 주제 찾기 문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빈칸은 그냥 뭐예요? 정보 찾기 싸움이야. 그러한 노력. 그 앞에 등장했던 노력의 스타일이 어떤 거냐 그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됐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어휘 문제인데요. 여기 좀 뭐랄까. 어휘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휘는 네모 어휘가 있을 수 있고 이 네모 어휘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A, B, C 세 쌍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단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기 하는 거 있잖아. 알맞은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고르는 문제가 있고
밑줄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떤 문제가 됐든 이게 네모 어휘가 됐든 밑줄 어휘가 됐든 얘들 둘 다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반의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many가 나오면 여기는 few랑 연결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밑줄 어휘에서 many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건 few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를 묻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밑줄 어휘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지. 원래 문장에 들어갔어야 될 단어 예컨대 여기서 이제 uncover이란 말이 있어요. 숨기다라는 뜻이잖아. 드러내다라는 뜻, 밝히다라는 뜻이잖아. 왜 이러니? 밝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uncover의 반대말은 뭔데? 커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있는 내용 원래는 드러내다라는 뜻이었는데 숨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니? 반대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밑줄 어휘는 뭐냐면 문장의 의미가 지문의 흐름과 서로 충돌하는 거. 이거 찾기 싸움이야. 이거 찾기 싸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빨리 한번 가볼게. 정직함이라는 건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Every strong relationship. 모든 그 강력한 관계에 있어서. Use it. 그 정직함을 to your advantage. 당신의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세요. 뭐 함으로써? Being open. 마음을 열어둠으로써. With what you feel. 당신이 느낀 거에 대해서.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그리고 진실한 의견을 보여줌으로써. When asked. 요청받았을 때. 그 정직해라, 진실해라. 같은 말 반복이란 말이야. 이런 접근은 정직하게 접근하는 거죠. 너로 하여금 escape, 피할 수 있도록 해줘요.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그리고 make friends with,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줘요. honest people, 정직한 사람들과. 인생에서 이 단순한 정책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정직해라라는 정책 그냥 따라가세요. never lie, 거짓말하지 마세요. 같은 말 반복이지. 당신이 명성을 쌓아왔어요.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항상 진실을 말해서 명성을 쌓아왔어. 그랬을 때 당신은 신뢰에 기반한 강력한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됐지? 그 다음 it is also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to manipulate you. 너를 조종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야. 무슨 소리냐? People who lie.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get into trouble. 문제에 빠져요. 됐죠? 언제 문제에 빠지냐면 누군가가 위협을 한다. 야, 거짓말을 밝힐 거야. 라고. 야, 거짓말을 숨긴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잖아. 그치? 거짓말을 밝힌다니까 문제가 생긴대요. By living true to yourself. 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삶으로써 당신은요, 많은 두통을 피할 수 있어. 여기 두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분란 이런 걸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계속 이제 진실을 말하면 좋다는 얘기 반복이네. 그러니까 당신의 관계는 항상 be free from 뭐뭐로부터 자유로부터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야. 어떤 거짓말이나 독, 비밀 이런 게 없게 될 거예요. Don't be afraid. 겁내지 마세요. 정직해지는 걸 친구들에게. No matter how 하면 아무리 뭐말지라도 아무리 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정직해지는 걸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lies with good intention, 좋은 의도로 가진 거짓말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맞니? 거짓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진실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 글의 흐름과 반대되는 거 알겠지? 이 글 전체적으로 진실이 좋단데 얘는 거짓이 좋다니까. 틀렸네? 5번이지. 됐지? 불편한, discomfort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오답률 탑5 문항에 대해서 해설해드린 거 끝났습니다. 아마 이걸 제가 이제 항상 고1, 고2 모의고사도 오답률 탑5를 자주 촬영을 합니다만 찍고 나면 조회수가 이제 고3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적죠. 잘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인 해석만 되면 고1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깊이 있는 논리를 요구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1, 2때 교육청 혹은 이제 교육과정 자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한 거죠.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단어 많이 외우고 구문 열심히 하라고. 거기에 충실하게 공부해 놓으시면 고3 때서도 무너지는 일 없을 겁니다. 고3 때부터 논리만 더 하면 되니까요. 자, 지금
물론 절대평가가 좀 시작이 됐고 다른 과목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 조금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내신에서는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내신 영어, 모의고사 영어와 서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막 등한시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어휘랑 구문학습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6월 교육청 모의고사 때 오답률 탑5 문제 해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1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